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웃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장군. 누구세요? 장군.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필사즉생, 필생즉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온라인 사전을 통해서 찾으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뜻과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꼭, 그리고 기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자는 죽을 사자로 죽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여기 이 칙자는 법칙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곧즉이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뭐뭐 하면로 많이 쓰입니다. 영어의 if와 같은 의미로 한문에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곧즉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여있는 곧즉자와 같은 한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자는 낳다, 살다,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은 두 가지 풀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풀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필, 죽을 사, 즉 날 생자, 살 생자로 써서 반드시 죽다 하면 산다, 풀이를 하면 반드시 죽다 하면 산다. 풀이를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에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생즉사. 필생즉사는 앞 두 번째, 네 번째 한자만 바뀌었네요. 풀이를 같이 해보면
반드시 죽다 하면 산다. 그래서 풀이를 하면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해석 순서가 이 필자에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해서 부사로 필자를 풀이를 했는데, 반드시 필자를 보면 네 번째 필자를 동사로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필사 즉생 필자를 이렇게 기필하다라는 동사로 한다면, 여기서 기필하다라는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한다. 기필이란 말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꼭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자를 동사로 하면 죽음을이 먼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필하면 산다가 됩니다. 죽음을 기필하면 산다. 죽음을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면 산다. 이런 말인데, 속뜻은 죽음을 각오한다면 산다 라는 말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필자는 앞에서는 부사로 봤고 여기서는 동사로 봤는데 어색하지 않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나 죽음을 기필하면 산다나 전체적인 큰 의미는 통하는데 해석 순서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한문을 번역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초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때문에 산다라는 의미겠죠. 이 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때 명량해전을 해야 되는데 12척의 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척의 배로 일곱 군함 133척을 막아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을 위해서, 그런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병법을 인용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에 나가는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이순신 장군님이 최초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손자병법에서 병법서에서 읽고 이렇게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풀이를 하면 살기를 기필하면 죽는다. 기필하단 말이 좀 어색하니까 살기를 바란다면, 사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한다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전쟁을 피하여 살기를 바라면 결국 전쟁에 패배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문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우법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우법이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되는 사실이나 서로 비슷한 어구를 연립했다는 말은 차례대로 나열했다는 말입니다. 연립시켜서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표현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러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자를 부사로 풀이할지 동사로 풀이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사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고, 동사로 필자를 풀이를 한다면 죽음을 기피라면 살고 살기를 기피라면 죽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뜻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기만을 바라면 죽는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핵심은 필사즉생에 있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살 수 있다 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총 이해를 해보면 전쟁에 나가 싸우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 걱정이 되나 그 죽음조차 전쟁에 나가 싸워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운다면 전쟁에 승리하여 결코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필사즉생의 의미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두려워 당장 살기 위해 전쟁에 피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져서 결국 자신의 목숨도 잃고 나중에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라는 것이 필생즉사의 의미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우법 좀 더 설명하면 서로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이런 어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아름답게 엣지 있게 문장에 임팩트를 주는 게 대우법인데요. 여기서 보면 필자, 즉자 똑같죠? 근데 사자 위치에 뒤에는 생자가,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생자 위치에는 사자가 이렇게 와서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표현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겠네요. 출, 필, 고, 반, 빌, 면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반드시 필자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데 앞에 나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오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이죠. 나갈 땐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대면하라. 이런 말, 이것도 대우법이 사용된 문장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정신, 이런 걸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순신 장군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애국심,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또 전쟁, 이런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라는 걸로 본다면 도전정신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밑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자의 자질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